그래프 개형과 수식, 저번 시간에 그래프 개형까지 쭉 진행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그래프 개형만 그린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찾아낸 그래프 개형과 거기에 맞는 수식을 매칭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간단하게 1차 함수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 1차 함수를 만났을 때 수식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당연히 이벤트 지점은 여기가 될 겁니다. 여기 x 값을 a라고 한번 해요. 그럼 주어진 이 문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로 열고 x 생략합니다. 최고차항 계수 모르겠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래프 개형에 의해서 k는 양수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a 값을 기준으로 a 값보다 큰 값을 대입하게 되면 양수 값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 값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음수 값을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프 개형을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수식을 봤을 때 a보다 더 큰 값을 대입하면 a보다 큰 값에서 a를 뺐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양수값이 만들어지고 k는 양수니까 두 개 곱해서 양수가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이 되죠. 하지만 a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게 되면 나보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거기 때문에 이건 음수값이 되고 이건 양수값이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게 확인이 돼요. 즉 그래프 개형을 보고 부호 판단을 해보면 수식에서 어떻게 수식이 매칭돼야 되는 것이 확정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다항함수고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1차밖에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1번. 자, 그럼 2차 식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분명히 이 식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개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 모르겠고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꼭지점을 가질 것이다. PQ라고 하게 되면 그래프 개형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양수값이 나온다. 특히 이 특정한 이 지점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함수값들 중에 가장 작아지는 지점인데 주어진 수식을 보면 이 Q값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뭔가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이 전체 값은 Q보다 크거나 같을 것인데 지금 이 Q가 이 전체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Q 자체가 양수이면 되겠다는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중학교 때부터 했던 쉬운 내용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1차, 2차 차례대로 넘어가는 거는 3차와 4차라는 곳에 가서 수식 세팅을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또 접한 거 한번 생각해 보면 특정한 지점을 기준으로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양수가 만들어지지만 그 지점만큼은 0이 나와야 되므로 주어진 수식은 즉 요 부분이 0이 되면 사라져주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 계산된 값은 0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짝수 거듭 제곱 중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파보다 큰 거를 대입하나 알파보다 작은 것을 대입하나 큰 거를 대입하나 작은 것을 대입하나 여기를 뭐 첫 번째 x1이라고 이걸 x2라고 해보면 x1을 실제로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x1 빼기 알파 같은 경우에는 양수가 나옵니다. 큰 거를 대입했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여전히 제곱해도 여전히 양수가 나옵니다. 근데 x2 같은 경우에는 x2 빼기 마이너스 알파를 하게 되면 알파보다 작은 것을 대입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짝수 거듭 제곱을 가져야 되는 거가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다른 예시인 마지막으로 두 근 갖는 케이스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왜 여기서는 짝수 거듭 제곱의 형태를 갖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알파 때 0이 나오고 베타 때 0이 나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반드시 알파 때 반드시 0이 나와야 되고 베타 때 0이 나와야 되고 뭐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됐을 때 알파보다 작은 걸 대입했을 때와 알파보다 큰 것을 대입했을 때 그 부호 판단이 자연스럽게 그래프만 봐도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베타보다 큰 것을 대입했을 때 양수 나와야 되고 베타보다 작은 것을 대입했을 때 음수 나와야 된다는 걸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수식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면 알파보다 작든 크든지 간에 베타보다는 무조건 작죠. 알파보다 큰 값을 대입하든지 작은 값을 대입하든지 간에 베타보다는 작은 값을 대입한다는 건 확실하죠. 따라서 요 주변에 있는 값을 대입한다 할지라도 여기 x-베타는 항상 음수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베타보다 작은 값들을 대입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알파보다 큰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 녀석은 양수가 나올 거고 알파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 녀석은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가 나올 거예요. 두 개 곱해보면 음수 나오고 양수 나오고 정확하게 부호가 음수 나오고 양수 나오는 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큰 값, 베타보다 작은 값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알파보다는 무조건 큰 값들이기 때문에 베타보다 큰 값, 베타보다 작은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알파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가 나오고 베타보다 큰 값을 대입하게 되면 베타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양수 나오고 베타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음수가 나오고 두 개 곱하게 되면 양수, 두 개 곱하게 되면 음수 정확하게 이 상황에 맞게 나오게 돼 있다. 따라서 여기가 제곱이 되면 이 부호 판단이 전혀 판단이 안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거듭적으로 몰아줄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2차 함수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바로 마무리가 됩니다. 수식 세팅 같은 경우. 자, 이제부터 사실 본 게임 시작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1차와 2차는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것들의 반복이고 조금 다르게 그래프의 부호 관점으로 접근했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비슷하죠. 판별식 D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죠. 3차 함수. 어떤 곳에서 0이 되는 값이 있을 것이다. 그럼 주어진 식은 3차 함수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고, 왜냐면 그래프 개형을 보고 3차 함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생겼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나머지 식, 예를 들면 x 제곱 px 더하기 q와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을 펼쳐질 것이다. 근데 이때 요렇게 식 세팅을 하고 나면 왜 여기가 2승이고 이런 식으로는 식 매칭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곱이 되면 알파보다 큰 값을 대입했을 때와 알파보다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알파보다 큰 값 하나를 x1이라고 알파보다 작은 값을 x2라고 했을 때 x1을 여기 대입하게 되면 큰 값에서 작은 값 뺐으니까 양수 나오고요. 알파 x2를 대입하게 되면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되지만 제곱되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와요. 그러므로 부호가 바뀌질 않아요. 이 녀석도 b가 뭐든지 간에 얘가 항상 마이너스 나오든지 아니면 양수 나오든지 변화가 없죠. 왜냐면 b라는 것 자체가 알파랑 겹치지 않는 거니까 여기 있든지 b가 여기 있든지 관심 없죠. 요거 자체가. 어쨌든 부호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부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따라서 2차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1차만 갖게 되면 3차 함수니까 나머지 2차식은 이쪽에 적히게 되고 두 개 곱하면 여전히 전개하면 최고차항은 3차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x1, x2 대입을 해보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 나오고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 나오고 그러면 이쪽은 x1을 대입하고 x2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와 주셔야 둘 다 양수가 나와 주셔야 곱했을 때 양수 나오고 곱했을 때 음수 나와서 이 그래프 개형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럼 도대체 이 녀석은 어떻게 어떤 조건이 달릴 것인가? 그래프를 보면 x는 알파일 때만 0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은 근이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요 식의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한다. 근이 없어야 되므로 0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게 되면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공중에 뜨게 되므로 항상 양수값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스토리가 딱 들어맞게 된다. 이와 같이 오늘 하고 있는 내용은 계속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프 개형을 보고 x축이 설정이 되게 되면 수식이 항상 같이 세팅이 돼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3차 함수 중에 극대극소를 동시에 갖고 있고 x축이 여기 있는 거 요거 있는 건 아까랑 똑같은 결론을 낳게 되니까 여기 있는 걸로 한번 해봐. 즉 접할 때 극소에서 접었다고 가정하고 여기 특정한 지점을 알파라 하고 특정한 지점을 베타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길이 b 이런 건 안 합니다. 뭐 1대 뭐 이거 안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더 문제 풀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수식을 어떻게 매칭할 거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알파를 기준으로 알파보다 큰 값을 대입했을 때는 양수 나오고 알파보다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 음수 나와야 되고요. 베타를 기준으로 베타보다 큰 값 대입했을 때 양수 나와야 되고 베타보다 작은 값 대입했을 때 양수 나와야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수식은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 F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요 두 개 근을 갖긴 가져야 되면 알파 넣었을 때 0 나왔고 베타 집어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최고차항은 뭐 양수 중에 아무거나 인물로 잡힐 것이고 중요한 것은 3차식인데 근은 추가로 없기 때문에 인수는 이 정도 형태밖에 가질 수 없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갖게 되면 근이 여러 개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지금 두 개밖에 못 갖게 되는데 여기에 붙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붙어야 되는 것인가 3차를 만들고 결론은 여기에 붙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베타보다 큰 값이든 베타보다 작은 값이든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났고 알파 기준으로는 부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홀수 차수일 때 부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과 짝수 차수일 때는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추론해보면 추측해보면 x 베타에서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났으므로 얘가 제곱 인수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크해보자는 거죠. 베타보다 큰 값 베타 1, 베타보다 작은 값 베타 2 차례대로 대입해보면 베타 1, 베타 2를 대입했을 때 여기는 항상 양수 나옵니다. 왜? 알파보다 베타 2든지 베타 1이든지 둘 다 큰 값이에요. 여기는 양수 나옵니다. 베타 1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는 큰 값을 대입했기 때문에 양수에 제곱되고 베타 2를 대입하게 되면 음수가 되죠. 왜냐하면 더 작은 값에 큰 값을 뺐으니까. 하지만 제곱될 예정이죠. 계산해보면 둘 다 양수 나오는 거 확인되죠. 요게 키워드라는 거죠. 부호를 보존한다. 부호를 짝수 거듭 제곱은 부호를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베타 때는 부호가 딱 들어맞는 거 확인이 됐고 알파 한번 해보면 알파 1일 때 알파보다 큰 값, 알파 2일 때 알파보다 작은 값이라고 가정하면 알파 1, 알파 2를 직접 대입해보면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항상 음수값 나옵니다. 왜? 베타보다 작은 값, 베타보다 작은 값. 따라서 알파 1 빼기 베타나 알파 2 빼기 베타나 둘 다 음수가 나오는데 제곱할 거기 때문에 부호에 영향을 못 미치고 알파 1 빼기 알파 하게 되면 양수 나오고 알파 2는 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빼보면 음수 나오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양수 나오고 음수 나오고 부호가 변화가 일어났죠. 실제로 딱 맞게. 그래서 주어진 이러한 그래프 개형을 만나고 x축이 여기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면 수식 매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달려보면 알파, 베타, 감마 이거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되죠. 왜냐면 근이 3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3차식은 맥시멈으로 근 가져봐야 3개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때 0되고 요때 0되고 요때 0 실제로 홀수 차수이기 때문에
부호 실제로 다 바뀌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서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보다 큰 값 집어넣었을 때 음수 나와야 되고 베타보다 작은 값 집어넣었을 때 양수 나와야 됩니다. 베타 1이 큰 값, 베타 2가 작은 값이라고 봤을 때 베타 1을 대입하게 되면 알파보다 항상 크고 알파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얘는 양수, 베타 2일 때도 양수. x 마이너스 감마. 베타가 여기 대입되고 베타 1, 2가 대입되게 되면 감마보다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음수, 얘도 항상 음수. 그리고 나서 베타보다 큰 베타 1이 대입되게 되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 나오고 베타 2를 대입하게 되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 나오고 계산해 보면 음수, 계산해 보면 양수. 따라서 예상한 대로 베타 1일 때 음수 나오고 베타 2일 때 양수 나오는 거 부호 판단 정확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타에서만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 케이스는 방금 전에 했던 뒤집어진 케이스죠. 왜냐면 밑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접하는 거. 일단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x-알파라는 곳에서 두 번 거듭 제곱으로 가져야 되고 베타에서 한 번 거듭 제곱으로 갖게 되면 부호가 바뀌고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것도 따져보는 건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알파보다 작을 때 알파보다 클 때 부호가 변함이 없고 베타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만 부호를 정확하게 부합하게 된다. 그래프 기형을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프 기형과 수식을 매칭할 때는 키워드는 여기까지 했을 때 키워드는 근 x축과 만나게 되면 만나는 점은 대입했을 때 계산된 y값이 0이므로 방정는 0의 근이 되므로 인수가 된다. 그리고 짝수 거듭 제곱과 홀수 거듭 제곱의 차이점 부호를 보존할지 바뀔지 이렇게 해석하면 항상 수식을 어떻게 매칭해야 될지가 딱딱 들어맞게 돼요. 또 마지막으로 4차 함수.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개형이라고 치고 이런 식으로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0 되는 값이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럼 주어진 식은 4차이기 때문에 일단 인수를 4개 형태를 갖게 되는데 4차식이 될 테니까. 근데 알파에서 바뀌면 안 되므로 부호가 바뀌면 안 되죠. 플러스 하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 바뀌었죠.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가마. 여기서 짝수 거듭 제곱 같고 1승 홀수 짝수 부호 바뀌지 않고 부호 바뀌고 딱 들어맞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보고 4차 그래프 개형을 열심히 그렸다면 어떤 문제 조건에 맞게 이렇게 x축이 세팅이 되면 이와 같이 수식이 함께 세팅이 되어야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게 되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f는 k x 마이너스 알파 부호 바뀌었죠. 부호 안 바뀌었죠. 부호 바뀌어. 왜냐면 베타 기준으로 음수 부호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짝수 거듭 제곱 가져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자, 일반화된 결론이에요. 차수와 상관없이 관심 없다는 거예요. 후반부는 이와 같은 형태를 띠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식 x는 fx는 최고창도 관심 없고 최고창 자체를 뒤로 미룰게요. x 마이너스 알파에 짝수 거듭 제곱하고 뒤에 다항식 이와 같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관심이 없다는 뜻. 이렇게 휘어서 날아가든 직진으로 날아가든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부호가 안 바뀌게 되면 여기는 반드시 홀수 거듭 제곱을 인수로 갖게 되고 뒤에는 다항식 형태를 띠고 관심 없다. 여기까지가 일반화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그래프 개형에 이어서 수식 매칭이 딱 일어나야 실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수식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의미 있는 지점이 될 것. 근의 개수를 갖고 인수의 모양이 결정. 그 다음에 부호의 변화를 갖고 짝수 거듭 제곱일지 홀수 거듭일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마지막 하나는 응용해서 x축이 안 만나는 지점. 예를 들어서 x축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도 결과는 같습니다. 수식을 매칭할 땐 자기 자유긴 한데 주어진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하면 이 지점이 x축이 될 겁니다. 평행이동했다고 하면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1절이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함수값 알파를 대입했을 때와 베타를 대입했을 때 감마를 대입했을 때 결과값이 k가 나온다. fx는 x-알파의 제곱 x-베타 x-감마 홀수 부호 바뀌었죠. k 값은 플러스 k. 알파 집어넣으면 k 나오고 베타 집어넣으면 k 나오고 감마 집어넣으면 k 나오죠. 왜냐면 0, 0, 0 만들어지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얼마든지 주어진 내용은 응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y축 방향으로 음수로 k만큼 평행이동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인식을 하겠다는 소리. 어떻게 주어진 그래프를 밑으로 평행이동해서 관찰해가지고 평행 밑으로 내리겠다. 그죠? 이해되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관찰하게 되면 x축과 만나는 지점이니까 기존에 했던 대로 방식으로 충분히 식을 매칭해낼 수 있다. 그럼 k 다시 우변으로 이항하면 fx 찾는 거 얼마든지 1도 아니겠죠. 또 다른 응용 버전으로 아무거나 하는 겁니다. 연습용이 이렇게 하고 직선이랑 만났다. 이런 것도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얘가 아주 의미 있는 지점이 될 건데 주어진 함수 요 녀석은 주어진 식 이 녀석을 lx라고 이야기하면 라인이니까 직선이니까 fx와 lx가 동시에 만나는 교점 알파, 베타, 감마, 뭐 델타 이런 식으로 4개의 근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주어진 식의 근이 됩니다. 이 녀석이. 그러면 L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녀석은 최고창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것이다. 왜냐면 알파 집어넣으면 요 알파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으면 직선일 때 함수값과 함수값일 때 함수값 f의 함수값이 같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식 매칭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근을 가져도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면 알파를 기준으로 베타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두 개를 차해봤을 때 f에서 직선식을 뺐을 때 f가 함수값이 더 크고 직선의 함수값이 더 작고 이때도 f의 함수값이 더 크고 lx의 함수값이 더 작고 특별히 알파에서만 함수값이 같아지므로 이 녀석의 부호의 형태는 부호가 바뀌면 안 된다, 부호가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식 매칭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lx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고 그래서 이 녀석을 실제로 차하게 해서 만들어낸 그런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베타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 알파 그대로 내려. fx 빼기 lx, fx 빼기 lx 요 차를 함수값으로 갖는 요 녀석의 차를 함수값으로 갖는 새로운 함수 hx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뒤에 후반부 두 개는 그냥 실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직선이랑 만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k, y는 k에 접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뀔 텐데 그때마다 수식 매칭을 해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프 개형과 수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